드릴게요. 교재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한컴 오피스 2020, 그 다음에 한글 2020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서점 들어가야 되겠네.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자, 바탕화면에서 한컴 오피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한글 2020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세문서라고 있죠, 선생님? 네. 그 세문서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교재 11페이지 한글 2020 화면 PDF 키셨어요. 네. 한글 2020. 됐어요? 네. 사실 이제 화면 구성의 명칭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제가 수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금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설명을 했을 때 이름을 모르면 설명하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거 읽어볼게요. 자, 위에 상단에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저장한 이름이 표시된다 해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오른쪽에 보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가 있는 부분 창 조절 버튼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창 조절 버튼. 창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을 좀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또는 작업 표시줄에 숨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여기 리본 메뉴에 글자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그림이 변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변동되는 이 부분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본 도구 상자.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아래쪽에 쪽맞춤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위에 이제 리본 메뉴에 보기라고 있죠. 네. 이게 보기에 옆에 화살표 말고 글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 변동해요. 자, 우리 한번 보기에 가서 100%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하고 눌렀어요? 그럼 그 아래 그림 변하죠? 그죠?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100%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나오나요? 위에 메뉴 보기가 안 나와요? 아니면 세문서가 안 나와요? 창이 지금 튀었어. 이거 세문서 안 아, 눌렀어요. 그렇군요. 자,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에 100%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지금 변하는 요 화면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편집창이 크기가 조금 달라지죠? 실제로 인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쇄 크기가 될 건지를 요 편집창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 100%를 눌러보면. 자, 그 다음. 자, 이 편집창에 잘 보시면은 요거 화살표가 아니고 요거 꽉새 모양이 있어요, 선생님. 네.
A4 용지 기준으로 문서를 만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각각의 3cm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글자가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지금 현재는 안 써져요. 대신 이제 여백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하는 것도 배울 건데, 지정을 할 때 프린트가 최소 인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1cm의 여백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면 여백이 인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바탕글 대표 함차롱 바탕 10포인트 써져 있는 거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서식 도구 상자에서는 한글 문서 자체가 글자를 쓰고 그걸 편집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글자 크기, 정렬, 줄간격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을 따로 빼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그래서 보면은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이 있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 저장 버튼, 세문서, 열기 있어요. 참고로 저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하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확대 축소를 요거 안 눌러서 할 거야. 뭘로 할 거냐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확대 축소에 내비게이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드래기가 아니고 드래그를 하면 이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마우스 휠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볼 건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이 확대 축소 방법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 해보셨나요? 네. 됐어요? 선생님, 컨트롤 키는 키보드에 있어요. 컨트롤 키는 키보드에 있어요. 얘가 컨트롤 누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얘가 마우스 휠 위로 굴려보세요. 잘 되시죠? 자, 다음처럼 컨트롤과 마우스 휠을 합쳐서 단축키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확대됐거나 너무 축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위에 메뉴 보기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폭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폭맞춤 눌러주시면 딱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창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편집창에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커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커서가 있는 자리에 글자가 써지고요. 커서 기준으로 뒤쪽에 보시면 파란색깔 화살표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파란색깔 화살표의 이름은 문단부호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문단부. 자, 문단부호는 사용자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인쇄할 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글자를 쓸 수 있냐 없냐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쓸게요, 선생님. 자, 그럼 문단부호가 하나 더 생겼죠? 네.
자, 여기에는 문단부호가 없고 여기는 있잖아요. 네. 커서는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는 문단부호가 없기 때문에 커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저희는 기초반이니까, 기본반이니까 요 문단부호를 켜놓고 사용할 거예요. 처음에 설치를 하면 이게 꺼져 있어요. 그럼 어디서 이걸 킬 수 있냐? 역시 위에 메뉴 보기에 보면 바로 아래 문단부호라는 글씨 있거든요. 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놓으면 보여요. 체크를 풀어놓으면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림 있죠? 네. 그러니까 간혹가다 댁에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선생님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이 X자로 나와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 체크 풀어놓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다라고 칠 때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뜨는 경우는 얘를 꺼놔서 그렇고요. 저 건들라고 할 때 간혹가다 그림 건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왼쪽 하단에 보면은 1/1쪽 1단 1줄 1칸 0글자의 문자 입력 1/ 구약에 삽입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요게 상황선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상황선. 자, 내가 총 몇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나의 커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중간에 보면 삽입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상황선에. 자, 아까 2교시에 키보드 설명할 때 인서트 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인서트 키는 입력 상태를 삽입 혹은 수정 상태로 바뀔 때 써요. 자,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수정 상태로 바뀔 거예요. 6개 뭉쳐져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수정 상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글자를 수정할 때 커서를 중간에 놓고 수정을 할 때 지워지면서 써져요. 자, 만약에 여기가 삽입 상태일 경우에는 커서를 중간에다 놓고 수정을 할 때 뒤로 밀려나면서 써져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지금 혼자 바꿀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글자를 지우고 쓰시면 어차피 수정할 건갑다. 하나씩 지워가면서 써야지 하면서 지가 바꿔요. 내가 누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때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화면의 구성은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교재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선생님 문단부호가 하나만 보이게 해줄게요. 뒤에다가 맨 뒤에다 놓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세요. 지웠어요? 자, 완성작에 보면은 글자랑 영문이랑 특수문자랑 한자가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냥 쓰면 글자가 좀 코딱지만하게 써지니까 우리 글자 크기 조금만 늘려서 씁시다. 여기 서식도구 상자에 10이라고 써져 있는 게 글자 크기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14로 한번 바꿔볼까요? (14로) 바꾸셨나요? 다시 할게요.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PT 오른쪽에 보면 알아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서 14라는 숫자 찾아서 클릭하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됐나요? 네. 자, 다음처럼 내용을 쓰셨다면 이제 용지 크기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A4 용지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쪽맞춤이라고 있어요. 쪽맞춤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A4 용지가 전체 보이죠? 네. 자, 위에 일부가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요거 작성을 가로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위에 상단의 메뉴 쪽으로 클릭할게요. 쪽 클릭. 자, 그리고 앞에서 세 번째에 보면 가로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가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용지를 가로로 바꿀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여백을 조금 조절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백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지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여백 크기를 키보드에서 F7 눌러서 조절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F7 눌러보세요, 선생님. 위에 보시면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데, 거기에 F7, 펑션 키에 F7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용지 종류 바꿀 수 있고요. 용지 방향 바꿀 수 있고요. 제본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요 아랫게 여백을 설정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여백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에 다 각각의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 0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지워서 10 씁니다. 자,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화살표 이용해서 다음처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클릭하고 지우고 10을 쓰고 다음 칸 넘어가면 지가 알아서 0.0 생겨요. 다 각각의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 10mm, 왼쪽 오른쪽에 10mm 다 했나요? 밑에도 해요? 네, 다. 10, 10, 10, 10.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장,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앞것의 위치가 좀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10으로 했는데 위아래가 좀 더 많이 남잖아요. 이거는 이제 머릿말과 꼬릿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머릿말과 꼬릿말이 그 노트에 보면 위에 날짜 쓰는 안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머릿말.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넣는 데가 꼬릿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넣고 계산을 하면 위에는 2cm의 여백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하고 저장 지금 누르면 살짝. 아 선생님 이거 지금 하나씩 식으로 이거 재보는요. 이건 0이에요? 네. 이것도 A4 용지 기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클릭해보세요. 아니야 A3에 지금. 다시 스위치. 지금 빼고. 됐어요? 네. 자, 다음 차례 용지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작업하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위에 메뉴 보기에 갈게요. 오른쪽에 폭맞춤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글자를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 원래 책에는 이제 증오는, 무엇보다 증오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독입니다라고 썼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작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증오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독입니다로 글자를 바꿔볼게요. 자, 사랑 뒤에다가 글자를 클릭합니다. 요거 글씨를 증오로 바꿔볼 건데, 커서를 사랑 뒤에다 갖다 놓고 지우고 증오라고 쓰면 되겠죠. 은도 지워야 되겠네요. 했나요? 저는 그냥 확대한 거예요. 클릭하고 여기다. 네. 그냥 쓰세요. 그냥 쓰면 돼요? 네. 폼 넓히 그럼 지가 알아서 필요. 폼 넓히 여기. 중5예요 중5 증오. 자, 증오는이라고 썼나요? 자, 그리고 자신을 해야 하는 독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이라고 여기 중간에다 써줄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커서를 위안 앞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위안을 지우고 해야 하는으로 바꿀 건데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뭘로 눌러요? 딜레트 키. 딜레트 키를 이용합니다. 위안 글자 지우고 해안으로 바꿔둘게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선물이라는 글씨 대신에 독입니다로 바꿀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줄게요.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상황선에 여기 수정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되어 있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독입니다라고 써주시면은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면서 써져요.
자, 필요 없는 글자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뭐 눌러요? 딜레트 키 누르죠?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거 무엇보다 증오를 다시 사랑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증오는 글씨를 지우고 사랑으로 바꿀 거예요. 수정이 끝난 뒤에는 아래쪽에 있는 요 상황선에 수정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삽입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인서트 키 눌러서 삽입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막 지워져.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게 삽입인지 수정인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증오는 지우고 사랑원으로 바꿔보세요. 자, 해안에는 딜레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커서의 위치를 해 앞에다 놓고 딜레트 키를 누르면 하나씩 지워지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는 위한으로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키 눌러서 요거 수정 상태로 바꾸고 독 앞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자,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써줘요.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 사랑입니다를 쓰면 독이라는 글씨가 지워지면서 써질 거예요. 해보셨나요? 그냥 수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니까. 자, 다 쓰셨다면, 수정이 끝났다면 커서를 맨 뒤에다가 옮겨주고요. 우리 다음 줄에다가 영문 써봅시다. love is 자, 대문자 쓰실 때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서 쓰면 대문자 나와요, 선생님? Shift. 근데 이것도 캡슐 키가 커져 있을 때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가 아니고 선물입니다구나. 기프트. 이런.
선생님 영어 다 안 쓰셔도 돼. 영어 쓰면 집에 못 가니까 우리 다음 절로 그냥 내려옵시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자,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저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을 그냥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만약에 찾고 싶다? 그러면 그냥 파일 누르시면 돼요. 다 거기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시는 방법으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꾸준히 파일로 쓸 거예요. 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수정하지 마. 그냥 네네. 그냥 해요. 네. 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네. 자, 그리고 위에서 9번째에 보면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저장하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는 창 뜨죠? 네. 자, 왼쪽에 탐색창에서 바탕화면 찾아서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클릭.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 무엇보다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편집용지 설정 및 단원명 써줄게요. 편집용지 설정하기 요 정도만 쓸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되는데 우리 아까 저장 어디다 했어요, 선생님? 바탕화면에 있죠?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저장한 이름이 편집용지 설정하기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C 땡땡 유저 CT 데스크탑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가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C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C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탕화면이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C 드라이브 안에 맨 마지막에 데스크탑 써져 있으면 아, 나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이 문서를 저장했구나. 요걸 보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X 눌러서 닫아볼게요, 선생님. X 눌러서 닫아줍시다. 닫았나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편집용지 설정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키 돌려서 찾으셔. 왼쪽 바탕화면 클릭. 그러면 C 101호 데스크탑 X 눌러서 쓰세요. 네, 여기 저장된 거 보이시죠? 자, 앞으로는 선생님 USB 있으시면 집에서 하나 들고 오시고요. USB에 저장된 거를 아니 앞으로 만들 문서들은 다 USB에 저장할 거거든요. 오늘 저장한 것도 내일 USB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내일 USB 하나씩 들고 오시고요. 없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시면 5,000원에 판매합니다. USB 드라이브. 있으시면 있는 걸로 들고 오시고요. 아셨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 저